예, 안녕하세요. 네네. 자, 높은 사전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. 사실 북한하고 관련된 이슈들이 워낙에 커서 좀 묻히지 예, 않을까 뭐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의미하는 바가 크죠? 예, 사전 투표율 놓고 보면은 뭐 막상 뭐 그런 것 같지 않죠. 음, 그동안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또 이제 임박한 북미 정상회담 이런 거에 지방선거가 완전히 뭐 실종되다시피 해가지고 네. 뭐 이렇게 가면 투표율이 상당히 좀 저조해지지 않을까 우려도 음, 있었는데요. 네네. 사전 투표율 놓고 보면은 뭐 꼭 그렇지는 뭐 않은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4년 전 지방선거에 비하면 뭐 거의 한 두 배가량 뭐 껑충 음, 이제 뛰었는데요. 네. 물론 뭐 기본적으로 이제는 이 사전 투표가 좀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서 계속 사전 투표율이 상승하는 이제 추세, 네. 그것도 이제 한 이유가 이제 될 겁니다. 네. 이제는 좀 투표 당일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미리 투표해두자 뭐 이런 층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. 네. 그런데 그거 말고도 뭐 아무리 북미 정상회담이 임박해 있어도 이제는 우리 지역의 그 일꾼을 내 손으로 이제 뽑는데 참여하겠다. 이 같은 거 유권자 의식이 뭐 여전히 지금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음, 지역별로 보면 어디가 좀 높았나요? 사전 투표율이. 예, 사전 투표율이 이제 경북 지역 같은 경우 이제 좀 높았고요. 그리고 눈에 띄었던 것이 좀 수도권 지역이 이제 낮았고, 맞아요. 특히 이제 좀 네. 경기 지역이 이제 낮았습니다. 그러게 말이에요. 예, 경기 지역이 이제 낮은 거는 아무래도 최근에 지금, 그동안 이제 선두를 달렸던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뭐 공방,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? 음,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아직 그 최종적인 선택이나 판단을 유보하고 음. 좀 더 지켜보고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13일 날에 투표를 하겠다 이런 층이 좀 늘어난 거 아닌가 또 판단이 되기도 합니다. 네. 사전 투표율이 높다.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당이 모두 다르게 해석을 하더라고요. 이게 예측이 되나요? 단순히 투표율이 높은 건데요. 예, 아무래도 뭐 여야가 뭐 아전인 주식의 이제 해석을 뭐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죠. 예. 여당인 민주당 측에서는 사전 투표율이 높은 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이제 다시 확인이 된 거다 하는 음, 그런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. 예. 특히 사전 투표에 한 30대의 그 젊은 층이 많이 이제 투표에 나선 거로 해가지고 그 결과에 이제 상당히 좀 기대를 거는 모습입니다. 음, 반면에 자유한국당이나 이제 바른미래당 같은 이제 야당들은 반대 입장인데요. 네. 샤이 보수가 이제 등장을 한 거다.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숨어 있었던 보수층이 투표에 이제 참여하기 시작한 거다 해가지고 이 같은 사전 투표율이 높아진 현상이 보수 정당한테 이제 유리할 것임을 또 이제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.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이렇게 여론조사 같은 데도 참여하지 않았던 게 바로 이 샤이보스층이다.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. 예, 그렇죠. 예. 또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유불리 해석하기에는 좀 그렇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뭐 앞서도 박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. 이번에 네거티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. 경기도지사 선거가 대표적으로 네거티브 선거로 꼽히고 있기도 합니다. 뭐 일각에서는 네거티브가 아니라 자질 검증, 뭐 도덕성 검증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? 예, 뭐 경기도지사 선거가 뭐 대단히 지금 이제 막판에 뭐 뜨거워졌습니다. 네, 그게 이제 뭐 정책 경쟁 가지고 뜨거워진 거는 이제 아니고요. 네, 지금 이제 선두를 달려왔었던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 신상 관련 문제, 뭐 한때는 이제 욕설 파일이 뭐 자유한국당에 의해서 공개가 되기도 했었고요. 네네, 거기에 이어가지고 이제 바른미래당의 김영환 후보가 주로 그 이제 그 여자 배우와의 이제 스캔들 문제 음, 이런 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공격을 하면서 이 문제가 이제 또 쟁점으로 부상을 한 상태입니다. 네, 급기야는 그 문제가 단지 뭐 후보들 간의 어떤 공방을 넘어서 가지고 사회적인 이슈로까지 지금 이제 확산이 돼버린 이제 상태인데요. 그래서 지금 경기도 유권자들의 고민이 상당히 좀 이제 깊은 것 같습니다. 네네. 지금 뭐 워낙 주장들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뭐 누가 진실을 얘기하고 누가 거짓말을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판단이 이제 돼야 사실은 이제 투표 날에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음, 지금 뭐 선거일 임박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그 경기도 그 유권자가 상당히 또 이제 불편한 그런 상태에서 지금 선거일을 맞게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네.
박사님께서도 경기도민이시잖아요. 그렇죠? 예, 저도 경기도 유권자인데, 네. 그래서 저도 사전투표를 일부러 하지는 않았습니다. 좀 더 고민을 예, 해보시기 위해서 예, 그러시군요. 예, 그렇습니다. 이번에 뭐 역대 최악의 선거다,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. 뭐 미투 폭로도 있고 돈봉투 의혹도 있고 곳곳에서 흑색 선전이 난무한다. 이런 뉴스들 볼 때마다 사실 유권자들은 진짜 혀를 차게 되거든요. 예, 그렇습니다. 경기도뿐만이 아니라, 예. 아무튼 뭐 이렇게 좀 증명 가능한 의혹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거론이 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. 예, 하나 좀 아쉬웠던 거는 저는, 예, 이 문제를 단지 후보들 간의 이제 공방의 문제로 넘겨버릴 것이 아니라, 예, 예. 지금, 민주당이 좀 더 책임 있는 그 입장을 내놓는 게 필요하지 않았을까 좀 이제 생각이 듭니다. 왜냐하면은 지금 이재명 후보는 어디까지나 민주당이라는 공당, 그것도 집권 여당이 이제 공천을 한 이제 후보거든요. 예. 공천이라는 거는 유권자들한테 이제 추천을 책임지고 이제 추천을 했다는 이제 의미입니다. 네네. 그러면은 지금 이런 이제 논란거리 앞에서 민주당이 뭐 예를 들면 우리는 뭐 이재명 후보를 신뢰한다, 변함이 없다. 이런 입장을 내놓거나 아니면은 뭐 문제가 있어서 뭐 죄송하게 됐다라든가 그것도 둘 다 아니면은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당에서도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진상이 드러난다면 그거에 따라서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든가 뭔가 좀 분명한 입장을 보이는 것이 좀 책임 있는 공천을 한 책임 있는 어떤 모습 아닌가 좀 생각이 되는데 너무 좀 그냥 어떻게 불똥 안 튀게 이렇게 거리 두고 이제 지켜만 보는 모습은 별로 그렇게 책임 있는 모습은 아니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합니다. 네, 당대표로서 좀 더 책임 있게 예, 하는 것이 어떠냐, 입장을 좀 보이는 것이 어떠냐라는 말씀 해주셨고요. 지방선거 이후에 정계 개편이 예상됩니다. 뭐 전당대회 이야기도 나오고요. 먼저 더불어민주당 얘기를 해보면 방금 말씀하신 추미애 대표 체제가 8월로 막을 내리죠. 예, 그렇습니다. 네.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 이제 새 당대표를 뭐 선출하는 뭐 전당대회로 들어가게 되는데요. 차기 대표와 관련해서 벌써부터 뭐 이런저런 이제 이름들이 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. 하지만 그렇죠. 뭐 본인들이 의사를 밝힌 상태는 아니고 네. 다 이제 타천 주변에서들 이제 적임자를 거명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. 뭐 아직은 뭐 구체적인 이름을 얘기할 단계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. 네. 정계 개편에서 주목되는 건 사실 야당 쪽입니다. 이번 선거 성적표에 따라서 조기 전당대회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고요. 예, 그렇습니다. 물론 이제 선거 결과에 이제 달린 게 되겠습니다만은, 그렇죠. 예. 만약 지금, 민주당이 독주를 하는 판세가 선거 결과에서도 실제로 그렇게 이제 나왔을 경우, 그거는 이제 야당들의 이제 뭐 참패를 의미를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, 그렇게 되면은 야권발 정계 개편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게 이제 될 거로 보입니다. 네네. 당장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뭐 제1야당입니다만은, 대구 경북을 비롯해서 홍준표 대표가 공언했었던 최소한 5곳에서 광역단체장 선거 승리를 거두지 못할 경우 아마 홍준표 대표 체제가 근본적으로 이제 흔들리게 될 거로 보이고요. 네네. 아마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좀 보수 통합론이 본격적으로 좀 이제 목소리가 이제 나올 거로 예상이 됩니다. 네. 보수 통합이라고 하는 거는 뭐 자유한국당하고 이제 바른미래당의 이제 중심되는 세력이 아예 해처 모여식으로 새로운 이제 당을 만들자 하는 아마 그러한 이제 모색이 이제 추진이 될 그런 가능성이 또 상당히 있어 보이는데 네. 그럴 경우 또 이제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또 의견이 또 이제 엇갈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바른미래당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것도 상당히 또 이제 복잡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. 네. 일단은 뭐 바른미래당이 갈라서기를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예측들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어서 야권의 정계 개편이 어떻게 될지도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고요. 예. 그리고 이부망천이라는 이 이야기, 이혼을 하면 부천을 가고 망하면 인천을 간다. 이게 참 듣고도 진짜 이런 말을 했을까 싶어서 저는 찾아봤습니다. 예. 네, 뭐 네. 그 얘기의 근거가 도대체 이제 뭔지 뭐 알 길이 없어요. 그러니까요. 예, 왜 그런 일에 갑자기 부천이 등장을 하고 또 인천이 등장을 하는지 예, 정말 한번 그 얘기를 꺼냈었던 이제 정태욱
의원한테 예. 도대체 그 출처나 근거가 뭐냐, 이거는 이제 묻고 싶은 그런 이제 생각인데요. 네. 뭐 파문이 뭐 간단하진 않았습니다. 당장 지금 발칵 뒤집혔던 것이 자유한국당 이제 내부에서였거든요. 음. 뭐 그런 얘기 했으니까 뭐 당장 그 인천, 부천 그 유권자들이 뭐 어떤 생각들을 뭐 갖게 되겠습니까? 방송하고 있는 중에도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고 그러더라고요. 예, 그렇다고 예. 그래요. 예. 그런데 방송에서도 뭐 그런 얘기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주변에서 표해도 음. 뭐 전혀 뭐 그런 걸 의식하지 않고 개의치 않고서 계속 그냥 이제 그런 류의 발언을 이제 했다는 얘기거든요. 이해가 안 되네요. 예. 예,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문제, 그런 발언이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 것인지, 둔감했었다. 아무런 그런 뭐, 신경을 쓰지를 않았었다. 이런 얘기가 이제 될 것 같은데요. 네. 저는 이게 뭐 정태욱 의원 제 개인의 책임이긴 합니다만은, 네네. 동시에 이제 자유한국당이 그동안, 이른바 이제 그 막말, 사실 음.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도 그냥, 아무렇지 않게 해온 결과 아닌가 또 생각도 이제 듭니다. 네. 사실 뭐 홍준표 대표부터도 여러 가지 그 막말 시비에 오르내리고는 이제 했었는데 그러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까 이 당 안에서 이 말 가지고 뭐 사고 일으키는 거 이게 뭐 대수롭지 않은 거다. 하고 싶은 얘기 그냥 속에 있는 거 아무 얘기나 다 해도 상관없나 보다. 이런 식의 문화가 좀 있었던 거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. 네, 어쨌든 이번에는 징계위원회가 열리려다가 자진 탈당을 하면서 일단 뭐 징계는 어쨌든 없어지긴 했고요. 예, 예. 아. 일단 뭐, 당을 이제 뭐 자진 이제 탈당을 했으니까, 네. 뭐 그렇게 매듭은 이제 지어졌는데요. 네, 네, 예, 아무튼 그렇습니다. 좀, 그렇지 않아도 자유한국당 뭐, 위기, 뭐 얘기 나오고 그랬는데, 조금 더 어렵게 된 거 아닌가 또 그렇죠. 생각도 드네요. 예.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고요. 이제 시간이 한 30초밖에 남지 않았는데요, 박사님. 예. 이번 6.13 지방선거 전반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? 예, 좀 유권자들의 관심이 뭐 전에만 못했던 건 뭐 분명했던 것 같아요. 예. 뭐 당장 내일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습니까? 네네. 예, 그래도 뭐 꼭 뭐 투표들 이제 하셔야겠죠. 그럼요. 예, 내일 모레입니다. 박사님도 꼭 하시고 저도 예. 꼭 하고 우리 다음에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예.